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울수도 청년 문화예술공간 8번째 순서를 맡은 디유첸보 게스트입니다. 네, 저는 지휘자 박선입니다. 좀 오시는 많이 힘들었죠. 이게 부산 시내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또 날도 춥고 아무튼 먼 길이고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년예술공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동물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동물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많이 키우시거나 안 키우셔도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애니멀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 축제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클래식 음악 중에선 교향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지만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곡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동물을 표현한 음악들만 골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첫 곡으로는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을 묘사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웅장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한 연주가 기대되실 거예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좀 안 좋다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하려는데, 물론 열심히 하지만요. 그러면 저희가 좀 에너지를 한 300%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이제 웅장하고 좀 뻥 뚫리는 그런 곡을 했잖아요. 이게 방금 들으신 곡은 아프리칸 심포니라는 곡입니다. 클래식에는 심포니나 뭐 실내악도 많지만은 이런 좋은 곡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이제 뻐꾸기로 표현한 곡을 한번 준비했어요. 앞에서는 완전 크고 웅장한 곡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재기발랄하고 가볍고 뛰어놀고 아주 애기 뻐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뻐꾸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게 좀 애기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애기고 뭔가 좀 활발한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물론 그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말을 안 듣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방금 그게 말을 진짜 안 듣는 뻐꾸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라는 작곡가를 아십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목소리 음악적 지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 이분이 좀 안타깝게도 3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나이 기준으로 치면 저하고 8살 차이 나시거든요. 제가 충분히 프란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 나이세요. 근데 이 슈베르트 형님께서 이런 곡을 지으셨답니다. 아마 삼성 세탁기인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도 많이 돌죠. 세탁기 종료음과 함께 피아노 반주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좀 여러 때는 박수를 쳐주시면 박수를 쳐줍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슈베르트를 몰라도 저 음악은 알죠. 성어로는 바로 유명한 곡인데 이 슈베르트 형님께서 성어가 물속에서 딱 우아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광경을 이제 저희 악기로 그렸답니다. 한번 좀 경쾌하고 맹랑한 성어의 모습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항목들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동물들을 먼저 보여드렸고, 또 뽁뽁이 같은 새 종류, 조류의 동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들려드렸죠. 지금도 좀 강가에 산다고 해야 될까? 강가에 사는 동물을 본다고 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백조에 대해서 표현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차이코프스키라는 작곡가도 많이 아시죠? 차이코프스키께서 사실은 좀 발레곡을 3개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곡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백조의 호수 내용 자체는 오데트 공주의 마법에 걸리고 또 뭐 백조로 변하고 그런 신화와 좀 동화적이랄까? 좀 그런 곡이지만은 그래도 백조의 호수다 보니까 백조를 약간 묘사하는 게 있죠. 물론 그 공주가 백조로 변한 것이지만요. 그럼에도 이런 차이코프스키 작곡가의 백조를 묘사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곡 준비했습니다. 아마 백조의 호수 메들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차이코프스키께서는 이렇게 안 적고 사실 제가 좀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제목을 하나 창아낸 거죠. 네, 제가 만든 백조의 호수 메들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인터미션도 없으면 그냥 있으면 될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숨 좀 돌리고 오고 싶어서 잠깐 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곡들은 좀 메인 하이라이트를 위한 좀 뭐랄까 전초전이었습니다. 사실 팜플렛을 들고 계시다면 보시겠지만 애니멀 페스티벌 다음 해설이 있는 동물의 사육자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메인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실 동물의 사육자를 준비했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생각들을 음악이라는 도구로 표현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상도 사실 심포니도 썼고 오페라도 썼고 또 신라도 등등의 한 수백 곡을 썼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 중 하나이기도 하죠. 동물의 사육자를 썼어요. 그래서 동물의 사육자를 통해서 내가 좀 동물을 한번 음악으로 그려보자 해서 생상이 이제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동물들을 그리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좀 왕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왕을 놔두고 갑자기 뭐 토끼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하면 왕이 아마 열받아가지고 동물 다 쓸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 생산이 그걸 연결해가지고 사자의 왕을 사자를 먼저 그리기로 했답니다. 사자의 어떤 모습이냐? 사자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자하면 왕이니까 일단 당당하게 걷겠죠. 자기가 제일 잘났고 내가 왕이고 다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뭐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애기 사자도 같이 나와요. 애기 사자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모습, 또 사자가 왕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생상이 묘사했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순간 제가 사자한테 좀 음성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박수가 바로 안 나와서 본인이 좀 서운할 뻔했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물려갈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나를 계속 떠낸 곡이 아니라 제가 한 동물마다 설명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렸다 보니까 아마 박수 소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자가 니 좀
사람 줘가라고 그렇게 인성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왕을 그렸으니까 왕을 그렸으면 이제 다음 동물을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암탉과 소탉이라는 곡을 좀 지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가 한 20분 남짓쯤 됩니다. 다 합치면. 근데 14개의 장면들을 묘사했는데 한 곡당 길이가 딱 5분 미만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즐기면 되지 뭘 길게 끄냐 싶어서 짧은 시간 안에 좀 임팩트 있게 표현하자 해서 그렇게 그렸답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문은 옅어서 상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암탉과 소탉을 그렸는데 좀 들어보시면 좀 싸움도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뭘 묘사했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해석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탉과 소탉이잖아요. 이 암탉과 소탉이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먹이를 가지고. 왜냐면 사람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탉과 소탉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번 닭의 부부싸움들을 신나게 구경해 봅시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연주를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동물들이 좀 서운해요. 빨리 박수를 안 받으면. 그래서 끝나면 동물들이 박수를 받는다 생각하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 곡 들었었죠. 1바이올린만 남아가지고 좀 완전 거칠겠어요. 이게 뭘까 했을 때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혈압이 한 300% 오른 거죠.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상이 생각한 동물은 당나귀를 좀 생각했어요. 어떤 당나귀냐 하면은 야생 당나귀거든요. 그냥 당나귀는 좀 낫겠는데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좀 막말로 하면 말을 더럽게 안 듣죠. 그래서 좀 제발 울타리 안에 있어라 하는데 이 야생 당나귀는 울타리 안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인 말을 안 듣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이걸 어떤 악기한테 줬냐? 피아노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전 다행히도 이 무대에 서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저는 쉬면서 열심히 우리 피아니스트께서 표현하시는 야생 당나귀를 들을 텐데 마치고 또 곡이 끝나면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저게 한 몇 분 만에 끝났을까요?
15초는 안 되고 1분 미만입니다. 15초 이상 1분 미만. 네, 그만큼 당나귀가 진짜 말 안 듣고 그냥 뛰어다닌 거죠. 한 시속 온 힘을 다해서 한 시속 한 200km 좀 내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방금까지는 조금 느리진 않은 동물들이었죠. 느리진 않은 동물이었는데 그냥 좀 밸런스가 좀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상이. 그래서 좀 거북이를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거북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이 음악을 또 올려둔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칸칸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죠. 이 사실 곡이 오펜바라는 동료 작곡가가 지은 곡이에요. 거북이를 쓰면서 동료 작곡가의 곡을 한번 가져와보자 생상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상해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느린데 거북이는 이 템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느린 거북이가. 거북이 어떤 거북이가 나올지 좀 궁금하신가요? 네. 오.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거북이가 아주 행복했대요. 왕보다 반응이 빨라서 아주 좋아했답니다. 다음으로는 사자가 덩치가 많이 크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떤 동물에 비하면요. 코끼리는 동물에 비하면 덩치는 작죠, 왕이지만은. 그래서 생상이 좀 이제 크기의 밸런스도 조금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코끼리를 생각했답니다. 코끼리도 어떤 악기를 생각했냐? 저 맨 끝에 저기 보이시나요, 선생님? 콘트라 베이스라는 악기예요. 현악기 중에 제일 큰 악기죠. 그리고 음역대도 제일 낮고요. 저런 크고 제일 음역대가 낮은 악기로 코끼리를 표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끼리 하면은 좀 아무래도 크니까 좀 부글거라고 같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코끼리 어떤 모습을 묘사했냐? 제가 생각했을 때 생상 선생님께서 좀 장난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생상 선생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생상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생상이 어떤 장난을 좀 잡았냐?
코끼리가 왈츠를 추면 어떨까? 왈츠는 세 번, 아까 저희가 두 번째 곡을 들을 때는 뻐꾸 왈츠 있죠. 그렇게 4분의 3박자의 춤곡 같은 곡인데 코끼리가 왈츠를 춘대요. 어떻게 왈츠를 추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저게 방금 코끼리의 왈츠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지휘자가 사실 무대 위에서 놀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사실. 근데 동물의 사연체가 참 재밌고 고마운 게 중간에 좀 동물을 표현하는 곡을 솔로 악기를 쳤기 때문에 제가 무대 위에서 좀 제가 감상하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즐겁게 감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기는 싫어가지고 좀 뒤에 가서 좀 구경을 좀 했습니다. 다음 곡도 혼자예요. 그 말은 저 입장에서는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 농담을 좀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 곡을 캥거루를 좀 생각했습니다. 어떤 캥거루냐? 캥거루는 좀 폴짝폴짝 뛰고 뱃속에 주머니 속에 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기가 잘 있나 한번 구경해보면서, 구경이 아니죠. 애기가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안전하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 하는 모습을 그렸답니다. 피아노 혼자인데 한번 구경해보실게요. 엄마 캥거루 속에 주머니 속에 있는 애기 캥거루가 무사합니다. 그렇게 또 저한테 연락이 오네요. 동물의 사육자라는 곡의 생상이 아직은 물고기를 넣지는 않았죠. 물론 거북이도 물에 사는 거북이 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상이 그린 거북이는 그냥 바닷속의 물고기 말고 좀 땅속에서 답답하게 느리게 걸어가는 거북이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육지에 있는 동물들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이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생각했어요. 수족관을 생각했답니다. 수족관에서 있는
해파리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물길에 따라 움직이죠. 모래 모양, 또 물고기들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그렸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물고기를 표현했으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새가 사실 안 나왔죠. 안타가 닭이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제 이미지는 좀 날아다니는 닭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동물이 나올 차례거든요. 그래야 또 조류들이 안 서운하겠죠. 근데 먼저 뻐꾸기를 생각했는데 생선은 좀 다르게 생각해봤답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뻐꾸기는 말 안 듣고 어리고 좀 경쾌하고 활발한 뻐꾸기였죠. 근데 그 뻐꾸기가 아무리 사람이나 동물이 좀 많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하도 놀아가지고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숲속에 가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뻑뻑뻑뻑거리는 그걸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 이렇게 묘사했어요. 네. 보통 솔로 하면은 근데 시키면은 다 시키면 되는 두 분밖에 없거든요. 사실 박수 보내줄 거예요. 두 분밖에 안 했지만 보통 솔로 곡들 하면 뭐 아무리 쉬운 곡이어도 도레미파솔 뭐 라샤 솔샤 뭐 시플랫 이런 거 다 와야 되는데 저 두 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도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쉬고 싶은 뻐꾸기를 그렇게 두 음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여러 음이 있다는 것은 좀 활발하다는 뜻이니까요. 숲속에서 조용히 있는 뻐꾸기를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비올라와 피아노가 맡았답니다.
벽돌 뜯기 나온 거 좋아했을 겁니다. 박수를 늦게 나온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우리 생선 선생님께서 조용한 좀 조류를 그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조류를 한번 그려보자 생각했습니다. 작은 새? 나 해야 될까? 큰 새장이라고 곡 이름 썼는데 아마 그 새장 안에 좀 작은 새들이 짹짹짹짹거리고 뭐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 같아요. 짹짹짹거리면서 좀 놀고 싶어요. 활발한 새죠. 활발한 새. 활발한 새들이 막 서로 지저귀는 모습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런 진짜 활발한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저게 방금 활발한 새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작은 새다 보니까 좀 조용하면서도 활발해 보였죠? 안 그러셨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상이 좀 뭐랄까 좀 뻔한 게 싫었나 봐요. 뻔한 게 말고 내가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동물인데 화석을 생각했어요. 화석이라 하면 좀 수많은 년전에 공룡인가 동물이 이게 미친 그런 것이죠. 근데 화석을 그리면 그냥 어둡게 그리면 될 것이지 좀 약간 장난을 좀 쳤어요. 자기가 지은 곡도 인용하고 대선배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가 아시죠? 빰빰빰빰빰빰 그걸 좀 인용해서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 본인은 프랑스 사람이고 모차르트가 독일 오스트리아 쪽이죠. 그럼 프랑스 독일이니까 이태리 사람들 싫어할 거예요. 본인들도 나름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로시니의 노래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화석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화석이라 했을 때 무섭게 그리지 말고 화석을 좀 옛날 작곡가 또 본인의 곡도 한번 화석으로 생각해보자 장난을 친 것이죠. 우리 한번 생상 선생님 장난한 걸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생상께서 장난기가 참 많았다는 사실을요.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아까 모차르트의 변주곡 같은 게 나왔던 게 사실 제가 만약에 제가 작곡을 한다면 좀 위대한 작곡가를 곡을 가지고 장난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장난치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만은 좀 제가 감히 좀 그런 선배도 아니죠.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런 대작곡가의 곡을 장난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생상께서는 또 아마 그렇게 하신 걸 보면 좀 감도 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석도 나왔으니까 생산도 백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백조를 생각했답니다. 백조의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 백조가 좀 약간 우아하고 자태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 우아하고 기품 있는 좀 귀족 같은 백조가 호수에서 혼자서 이게 논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가에서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난 품이 있어, 난 귀족이야 이렇게 또 과시하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거를 우리 여자 백조 선생님께서 잘 들려드리겠대요. 한번 기대되십니까? 들어보실게요. 지금까지 좀 어떠셨어요? 좀 재밌으셨나요? 아쉽게도 아직 한 곡 남았어요. 한 곡 남았는데 생산 선생님께서 마지막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좀 화려하고 재밌게 끝내자 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동물들을 등장시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사실은 거북이는 어떻습니다. 아직 오라고 했는데 자꾸 느려가지고 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아직 오고 있거든요. 코끼리도 못 온대요. 큰 덩치의 코끼리가 왈츠를 추니까 좀 근육통 오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지만은 그런 두 동물 빼고 나머지 동물들을 같이 구경해 볼게요.
끝났거든요. 앵콜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좋거든요. 한 번 더 듣고 싶으신가요? 네, 한 번 준비했는데 아까 거북이를 할 때 생각나시나요? 너무 따뜻했죠? 전도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거 한국을 갖다가 거북이 표현하려고 얘기들이 하는 게. 그래서 보험 캉캉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캉캉을 한번 들어보실게요.